이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은 다 사업주가 지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이 사례 읽으면서 저는 솔직히 손님 갑질이라는 표현도 아까운 것 같아요. 이게 명백히 성희롱이잖아요. 안녕하세요. 사장님들에게 법과 사연을 전해드리는 법과사전의 사무장 이준입니다. 아쉽게도 막을 내렸던 법과사전이 우리 사장님들께 꼭 필요한 정보를 전달드리기 위해서 다시 한번 찾아뵙게 됐는데요. 오늘 법과사전은 저와 함께 유익한 정보를 전해주실 뉴페이스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바로 안정은 노무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처음 인사드립니다. 공인노무사 안정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노무사님 오늘 우리 사장님들께 좀 어떤 내용을 전해주실 건가요? 네, 오늘 사장님께서 반드시 알아야 될 정말 중요한 얘기를 들고 왔는데요. 먼저 특별한 사례를 한번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할게요. 사례 설명을 주은님께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그럼 제가 사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 모 제과점에서 발생했던 실제 사건입니다. 한 베이커리 본점에서 일하는 여직원 A씨. 일을 마치고 퇴근 준비 중이던 A씨에게 제과장이 다가와 대뜸 같이 야동을 보자고 이야기하였고 A씨가 이를 거부하자 제과장은 사업장에서 혼자 휴대폰으로 야동을 보았습니다. 같은 날 제과장은 업무 중인 A씨에게 다가와 갑자기 볼에 뽀뽀를 하였고 이어 입에도 뽀뽀를 하려고 시도. A씨가 놀라 거부하자 너를 사랑해서 이러는 건데 왜 자꾸 나를 피하냐? 라며 A씨의 팔을 잡아 끌어 위력으로 추행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법원은 가해자인 제과장을 5년의 징역에 처했고 피해자의 소송에 따른 행위자와 사업주에 대한 9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인정하였습니다. 이게 실제 사건이죠? 네, 지금 상급자가 수차례 언어적, 신체적 성희롱을 한 사건이고요. 정말 직장 내에서 절대 있어서 안 될 일이 발생한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이걸 읽으면서도 막 가슴이 쿵쾅거릴 정도로 막 기분이 안 좋은데 이 사례를 들으시고 아마 우리 사장님들께서 오늘 어떤 이야기를 하겠구나라고 대충 눈치를 채셨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오늘 내용이 바로 직장 내 성희롱입니다. 그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서 우리 노무사님께서 정의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직장 내 성희롱이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원동 등으로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혐오감, 굴욕감을 주거나 여기에 불응의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노무사님 방금 이 사례를 보니까 이 직원 간 발생한 문제인데도 사업주분께서도 상당한 금액의 손해배상을 지불하라는 명령이 떨어졌거든요. 저는 이 부분이 조금 놀라웠는데 이 사업주에게도 어떤 책임이 있는 건가요? 네, 일부 사장님의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발생한 일이니까 나는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으니 책임이 없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하면 이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은 다 사업주가 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직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했을 때 사업주는 안전한 작업 환경을 제공해줄 의무를 지게 됩니다. 그런데 성희롱이 발생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 안전하지 않은 작업 환경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이에 대한 책임을 사업주가 지게 되는 것입니다.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사업주의 책임과 그 과태료, 형사처벌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판례를 좀 준비했거든요. 직장 내 성희롱 관련해서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죠. 사업주가 직접 성희롱을 했을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조사 및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500만 원 이하 과태료고요. 그 다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형사처벌이에요.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을 신고한 근로자 그리고 피해자에게 오히려 고용상 불이익을 줬다라고 하면 3년 이하 징역에 3천만 원 이하 벌금형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요. 그리고 고객에 의한 성희롱에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연 1회 이상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사업주가 모두 책임지게 됩니다. 네, 보면 지금 조직 문화와 또 예방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나타내는 규정인 것 같은데요. 이 사업장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자면 가장 좋겠지만 사실 저희가 예측을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불가피한 경우에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우리 사장님들께서도 오늘 내용을 꼭 끝까지 함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20대 초반 여성인 피해자가 어느 날 조리사인 A씨에게 이 갈비뼈가 아프다고 말했는데 A씨는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옆구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에 피해자가 다른 조리사 B씨에게 A씨가 스킨십이 너무 심하다며 고충을 말하자 B씨는 대뜸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며 나도 한번 만져보자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조리사 A씨는 배식대에 서 있는 피해자의 어깨에 팔을 두르며 네가 살고 있는 동네를 잘 안다. 땡땡 동네에 사는 여자는 문란하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으며 갑자기 국자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치기도 했습니다. 네, 이게 사례가 여기서 끝나는데 아니 아프다고 했는데 이거를 쓰다듬고 또 다른 분도 또 이걸 쓰다듬었어요.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특히 본 사안의 경우에는 직장 내 성희롱이 개인의 문제가 아닌 조직의 문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권력관계에서 상의를 취하는 자가 상대방을 비하하거나 직장 내에서 상습적으로 음란한 농담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더 이상 이 사업장은 건강한 조직 문화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이렇게 사업장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면 우리 사장님들은 어떻게 좀 대처를 하면 좋을까요? 네, 먼저 사업자는 지체 없이 사실관계 확인 조사를 하셔야 됩니다. 이 과정에서 비밀 유지 의무를 준수하셔야 되고 피해자가 성적 굴욕감이나 불쾌감을 느끼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직장 내 성희롱 사실이 확인이 됐다라고 하면 신속하게 행위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셔야 됩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근무 장소를 변경하거나 유급 휴가를 주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는 게 더욱 좋겠죠. 맞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할 수 있으면 가장 좋은데 이 사장님 가게에서 근로자 한 명의 변화는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거든요. 방금 말씀 주신 근무 장소 변경, 유급 휴가 이거 외에 우리 사장님들께서 좀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다른 해결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럴 경우 고용평등 상담실에 문의를 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사건을 조사할 때도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을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도움이 필요하시면 위드유 서울 직장 성희롱 성폭력 예방센터에 성희롱 사건 조사와 심의위원회 지원 사업을 문의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방금 노무사님이 말씀해 주신 곳으로 문의를 주시면 또 사장님들께서도 또 혜택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야간에 일하는 한 아르바이트생은 주말에 근무하면 남자친구는 언제 만나냐? 집은 어디냐? 집이 어떻게 가냐 등의 사적인 영역으로 이어지는 손님들의 질문들에 그저 웃음으로 무마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네, 지금 이 사례를 읽으면서 저는 솔직히 손님 갑질이라는 표현도 아까운 것 같아요. 이게 명백히 성희롱이잖아요. 그렇죠? 그 지금 행위자가 또 손님입니다. 그래서 사장님 입장에서는 이 상황이 너무 당혹스럽고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상황에. 네, 당연한 얘기지만 우리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내리는 것을 최우선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건을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판단한 이후에 신속한 조치를 해야 되는데요. 앞으로 성희롱을 예방하고 안전한 작업 환경을 구축하는 중심으로 이루어져야겠죠. 그렇군요. 중요한 건 사건 후 조치가 아니라 이 사전에 최대한 예방을 해두는 게 가장 최선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좀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또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고객에 의한 성희롱은 그 무엇보다 예방이 가장 중요한데요. 사업장 내에 직원에 대한 폭언, 폭행, 성희롱, 업무 방해는 관련 규정에 의해서 처벌받는다라는 안내문을 게시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법적 의무 교육이죠.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연 1회 이상 철저하게 진행하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이 사실상 의무인 건 압니다. 그런데 이 30인 미만의 사업장을 가진 대부분의 우리 지금 보고 계신 사장님들께서는 이 교육 비용이 사실 부담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또 어떻게 좀 보완을 할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사실은 경제적인 부담이나 심리적인 압박감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를 지원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아, 비용을 절감해주는 서비스가 또 있나요? 네, 위드유 서울 직장 성희롱 성폭력 예방센터에서는 서울시 소재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전액 무료로 전문 강사를 통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액 무료예요. 전액 무료입니다. 야, 이거 네. 진짜 완전 꿀팁인 것 같은데 우리 해당되는 사업장의 사장님들께서는 오늘 내용 숙지하셨다가 꼭 혜택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인터넷으로 어렵지 않게 신청을 할 수 있고요. 꼭 사이트 방문하셔서 내용을 확인하시길 적극 추천드립니다. 오늘 법과사전은 직장 내 성희롱에 관련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박원노무사님, 오늘 저희 이야기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 사장님들께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고요? 네, 마지막으로 사장님께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내용 3가지 판넬로 또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 1년에 한 번씩 성희롱 예방 교육 실시는 필수. 두 번째, 성희롱 사안 발생 시에는 적절한 조사, 조치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셔야 됩니다.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하게 되면 직원이 사실 떠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 사업장이나 가게의 노동 생산성이 저하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 잊지 마시고요. 직장 내 성희롱 예방하셔서 건강한 사업장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법과사전은 사장님들께 더 좋은 정보 그리고 또 꼭 알아야 할 정보가 있으면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MC 이주훈 안정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